여러분, 혹시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분명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한서진 씨가 눈을 뜬 세상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을 조여오는 가죽끈의 감촉이었죠. 경기도의 한 외딴 숲속,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설 정신병원 늘푸른 요양원의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보내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서진 씨의 비명은 차가운 타일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건 다른 환자들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무거운 발자국 소리뿐이었죠.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의 돈을 받고 서진 씨를 가둔 주치의 강 원장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진정하세요. 본인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시아버님께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하셨어요. 심각한 급성 망상 장애입니다. 내가 아버님 목을 졸랐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서진 씨는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이 단순히 자신을 가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미친 여자로 조작했다는 사실을요. 박 회장은 이미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서진 씨의 면회와 통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서진 씨는 이름이 아닌 302번으로 불렸습니다. 하루 3번, 정체 모를 알약이 강제로 투여됐죠. 약을 먹지 않으려 저항하면 건장한 보호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 정신은 몽롱해지고 혀는 꼬여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우아했던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진 그저 힘없는 수감자였죠. 그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는 추악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인들을 불러 모아 한탄 섞인 연기를 펼쳤죠. 아범 가고 며느리까지 절이 되니 내 속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어쩌겠나.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시켜야지. 그게 죽은 자식에 대한 도리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박 회장의 지극한 며느리 사랑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의 어린 아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들었고 박 회장은 그 아이의 손에서 엄마의 사진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이의 기억에서조차 서진 씨를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몽롱한 정신을 붙잡기 위해 매일 손톱으로 벽에 아들의 이름과 날짜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의 USB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서진 씨는 USB를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겼고 병원복으로 갈아입기 전 화장실 환풍기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 씨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박 회장의 모든 법적 뒤처리를 담당하던 신복 김도준 변호사였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로 서진 씨의 금치산자 신청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한서진 씨, 여기 서명하세요. 그래야 아이 양육권이라도 보장받습니다. 회장님 뜻을 거스르면 아이도 위험해져요. 김 변호사님, 당신도 알잖아.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아버님이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 그 순간 늘 기계처럼 냉정하던 도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USB라는 단어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도준 역시 박 회장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지만 어린아이의 미래까지 파괴하려는 박 회장의 잔혹함에는 내심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도준은 서둘러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기 직전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서진 씨에게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배19 밑. 서진 씨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까요?
만약 도준이 자신을 돕는다면 탈출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박 회장의 또 다른 시험이라면 그녀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매몰될 것입니다. 서진 씨는 환풍기 속에 숨겨둔 USB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미래를 건 단 한 번의 도박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서진 씨는 이 지옥 같은 안개를 뚫고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제3장 벼랑 끝에서 잡은 차가운 손에서 그 숨막히는 탈출의 서막이 공개됩니다.